이번에는 돌비로 봤거든요. 아 근데 돌비는 진짜 다르더라. 와, 켄시가 내 귀에 속삭임. 내 귀를 켄시가 속삭인다니까. 지금 헤드셋으로 듣는 켄시는 가짜 켄시. 난 돌비 켄시를 만나고 왔다고. 그래서 어쨌든 체인소맨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요. 재밌던데요? 체인소맨 1기는 되게 도파민이 부족했는데 영화는 되게 지루한 부분 거의 없이 재밌음. 뭔가 애니 감독이랑 작가랑 싸웠나? 아니 애니는 전투씬은 거의 없고 좀 고어한 느낌이 많이 났는데 극장판은 고어한 거 많이 없던데? 전투가 일단 뽕맛 오졌고, 그리고 영화 내용을 이제 약간씩 하자면은 처음에 마키마가 덴지랑 영화를 보러 가는데 여기서 약간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마키마도 역시나 악마이거나 덴지랑 동일한 듯이 막 악마의 심장을 갖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영화를 보러 가거든요. 마키마랑 덴지가 데이트한다면서 덴지가 영화 보면서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울고 웃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되게 재미없다 생각하는데 마키마도 마찬가지로 재미없다고 얘기함. 그래서 이게 약간 마키마도 덴지랑 마찬가지로 악마의 심장을 받아서 인간성이 없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본 영화, 평가가 난이했던 영화를 보면서 마키마랑 덴지랑 둘 다 울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얘네가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나가면서 덴지가 마키마한테 저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을까요? 묻는데 여기서 마키마는 말보다 행동으로 대답하죠.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것처럼 덴지 가슴에 딱 귀 대고서 심장 소리 들은 다음에 여기 있잖아 라고 대답해주는데 캬, 역시 마키마 인간의 악마, 사람을 다룰 줄 아는구나. 진짜 인간의 악마 아닐까 이 정도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덴지가 다시 한번 마키마한테 빠지는 장면이죠. 근데 웃긴 게 이렇게 마키마씨 당신밖에 없습니다 해놓고서 또 하루 며칠 지나니까 이제 레제가 나오죠. 레제 만나더니 마키마씨 죄송합니다, 저는 레제한테 반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 장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한테 반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사람한테 반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어쨌든 레제를 좋아하던 마키마를 좋아하던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거는 인간성이 남아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레제가 덴지한테 계속 플러팅함. 이게 일부러 한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플러팅 하거든요. 되게 덴지한테 나는 덴지군이 좋은데 하면서 머리 딱 쓸어 넘기고, 덴지가 학교 간 적 없다니까 그럼 가볼래? 라고 하면서 덴지를 학교에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막 같이 알몸으로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거미를 보여줘요. 이 거미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미가 아니라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거인 거죠. 결국 레제는 덴지를 죽이려 드는데 이게 약간 떡밥인 거죠. 거미가 거미줄에 있는 나비를 먹는 게 덴지가 레제가 만든 거미줄에 걸려있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보여준 것 같죠. 근데 여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레제가 왜 덴지를 놀아줬지? 그냥 처음부터 만났을 때 바로 죽이면 됐을 것 같은데 왜 놀아줬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잘 놀다가 레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덴지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청부업자를 만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레제는 개쎄서 호신술로 그 살인청부업자를 대신 죽이는데 살인청부업자가 사실 태풍의 악마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태풍의 악마가 레제를 보더니 레제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레제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왜지? 레제가 사실 개센 지위가 높나? 센 것만은 모르겠는데 지위가 높나? 이거를 모르겠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태풍의 악마가 레제한테 레제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레제가 태풍의 악마한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학교에서는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나 더 잡거든요. 마츠리가 곧 있으니까 덴지한테 불꽃놀이 같이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불꽃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가서 덴지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랑 같이 도망치자. 너가 지금 속해 있는 공항은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덴지가 16살이에요. 16살인데 덴지가 학교도 못 가봤다고 했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했고 그냥 평범하게 아침밥 잘 먹고 뭐 놀 수 있는 게 행복하다 했거든요, 덴지가. 근데 이제 레제가 여기서 반박을 해요. 그건 그냥 평범한 일본인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다. 너는 지금 공안에서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다. 나랑 같이 멀리 도망치자.
도망치자. 내가 공안이 못 찾을 곳을 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덴지가 여기서 반박하죠. 나는 지금 일하는 게 좋다. 공안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파오나 아키랑도 친해졌고 그리고 말을 직접 안 하긴 했는데 마키마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 있다. 나는 지금에 만족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레제가 눈빛 바뀌더니 오마에 공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갑자기 하더니 키스키스를 갈기거든요. 이게 진짜 키스를 한 게 아니라 키스하는 척하면서 덴지의 혀를 잘라버려요. 이때 약간 이제 좀 무서운데 얀네레처럼 웃으면서 덴지 혀 보여주고 칼 꺼내드는데 개무서워. 이제 여기서부터 레제의 정체가 밝혀져요. 레제는 사실 본버맨이었음. 폭탄의 악마가 아무래도 총의 악마처럼 인간들이 되게 무서워하니까 인간들이 무서워할수록 이 악마들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폭탄의 악마도 되게 힘이 강한가 봐요. 엔간한 악마들은 저 폭탄의 악마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아까 태풍의 악마도 레제를 보면서 레제님이라고 했던 게 이거인 것 같아요. 폭탄의 악마가 그만큼 힘이 강해서 이제 덴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상어맨이 와서 도와줌. 덴지를 구해줘서 일단 1차 위기는 넘기나 싶었더니 안 된다. 레제는 계속 따라붙죠. 덴지를 결국 끝까지 죽이려고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투가 진행되는데요. 액션씬, 전투, 배경음악 이 3박자가 되게 잘 맞아요. 연출도 되게 재밌고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전투 중간중간에 레제가 그냥 기술을 막 쓰는 게 아니라 격투라고 해야 되나? 주먹질을 하는데 인상 깊었어요. 뭔가 그냥 초인끼리 싸운다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이 싸우는 느낌? 원래 그냥 평범한 악마들은 그냥 초능력을 써버리니까 인간이랑 인간이 싸운다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제 레제랑 싸울 때는 레제도 마인인 건지 아니면은 덴지랑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에 악마의 심장이 주입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간 형태거든요. 그래서 레제가 싸우는 모습은 굉장히 인간 같다, 인간답다. 초능력을 안 쓰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이랑 싸우는 느낌이 되게 인상 깊었고 전투는 그냥 대충 사실 뭐 뭐라 해야 되지? 후기로 할 게 없어요. 전투는 개재밌음. 이거밖에 할 말이 없음. 전투는 그냥 재밌음.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전투가 딱 끝나고 덴지가 여차저차 레제를 체인을 걸어서 바다에 빠져요. 사실상 레제는 리타이어 됐었는데 덴지가 안 죽이고 레제를 살렸단 말이에요. 살려서 다시 해안가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레제가 물어보죠. 왜 자신을 안 죽였나?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덴지는 너를 죽이면 왠지 행복하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더라도 목 안에 생선 가시가 걸린 느낌일 것 같다. 그래서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레제가 이제 또다시 내가 지금 너를 죽여도 그런 말이 나올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덴지는 여기에서 대답은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쳐다봤나? 약간 좀 웃긴 표정 지으면서 쳐다봤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 레제가 다시 얘기하죠. 너는 내가 진짜 너를 좋아했던 것 같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플러팅했던 게 진짜인 것 같아? 진짜 너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다. 다 가짜로 연기한 표정이고 홍조도 다 연기한 거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러고 레제가 떠나려다가 덴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도망치자. 나랑 같이 도망치자. 아까 처음에는 나랑 같이 도망치자를 레제가 덴지한테 얘기했다면 이제 반대로 덴지가 레제한테 나랑 같이 도망치자. 혼자보다는 같이 함께하는 편이 나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이 일단 인상 깊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게 레제가 이 말 듣고 덴지한테 다시 가서 허그한 다음 얼굴을 어루어 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맨 처음에 마키마랑 같이 영화 보러 갔을 때 마지막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이게 이 영화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 남자랑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제 남자를 보더니 껴안고서 얼굴을 어루어 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덴지랑 마키마가 울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장면이 이제 레제랑 덴지가 반복하는 거죠. 레제가 이제 덴지를 껴안고 덴지 얼굴을 어루어 만진 다음에 이제 레제는 떠나요 결국. 근데 이제 떠날 때 덴지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처럼 기다릴게 내일 낮에 그 카페에서 그러니까 이제 레제가 일하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지납니다. 다음날로 갑니다. 다음날 이제 레제가 신칸센을 타는 모습이 나와요. 타려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기 전에 일단 신칸센을 타려고 하기 전에 공안에 어떤 아저씨가 공안에 그 센세가 옛날 소련 얘기를 하는데 소련 이야기를 하는데 소련에는 이런 괴담이 있다. 어린애들에게 이제 안 울면 호랑이가 찾아온다 그런 느낌처럼 소련의 어린애들한테는 그냥 괴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소련의 무기고에는 비밀의 방이 있다. 비밀의 방 안에는 고아들이 있는데 이 고아들로 실험을 한다. 그리고 아마 레제한테 하는 말 같아요. 이게 레제가 이 고아 중에 일부인 것 같은 것 중 하나가 레제가 아까 학교에서
살인청부업자를 만났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살인청부업자를 목 졸라 죽일 때 이상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진짜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소련 러시아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레제는 러시아 출신인 것 같고 이 공안이 했던 말을 토대로 봐서는 레제는 원래 소련에서 실험받던 애였고 어쨌든 어떻게 탈출을 했고 조용히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제가 왜 일본에서 저러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덴지한테 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덴지, 너는 시골지랑 도시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제 시골지는 조용하게 살 수 있는 대신 맛있는 걸 못 먹고 도시지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대신 도시의 소음을 견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요. 이게 이제 레제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원래 레제는 이제 뭐 전이 과거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지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냥 우연히 덴지를 만나버렸고 덴지의 심장을 왜 바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심장을 가져가려는 선택을 했다. 이게 원래는 시골지로 살려 했지만 이제 어떤 계기로 도시지를 선택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유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악마들은 덴지의 심장을 원하는가? 레제는 결국 왜 일본에서 덴지를 근데 잘 모르겠는 게 레제는 진짜 덴지를 잡으려고 일본에 왔는가? 이게 약간 의문점 중 하나인 게 레제가 덴지를 잡으려고 왔다면은 굳이 카페 알바를 하고 공부를 했을까? 이게 의문점 중 하나예요. 그냥 덴지를 잡으려고 왔으면 아까 그 살인청부업자처럼 덴지한테 몰래 다가가서 죽이면 되는데 굳이 카페 알바를 하고 학교 공부를 했을까? 이거를 봤을 때 알바를 하고 공부를 했다는 건 사실 평범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덴지를 죽이려고 했던 건가? 그건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뭐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나오겠지? 어쨌든 이제 레제가 신칸센을 타려는 모습이 나왔는데 딱 이제 신칸센이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신칸센이 화면 밖으로 나가니까 레제는 결국 신칸센을 안 타고 덴지를 만나러 근데 이 장면도 레전드인 게 덴지를 만나러 카페로 가는데 이 카페로 가는 길이 맨 처음에 레제가 덴지 처음 만나고 카페로 출근하는 그 길이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감. 근데 이제 다른 점 중 하나는 원래는 골목길을 지나가면 카페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목길은 답답한 현실? 암울한 현실? 이런 식으로 뭔가 주변이 꽉 막혀있는 그런 장소라면은 골목길 끝에 있는 그 카페는 목적이죠? 목적이자 레제의 꿈이 아닐까? 레제가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고 본인이 좋아하는 덴지도 있는 그래서 이런 장치가 아닐까요? 카페가 나름? 그래서 골목길로 이제 통과하면서 꿈에 도달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에서 쥐들이 나타나더니 정확히는 쥐들이 이제 사람 모습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마키마가 튀어나오거든요. 키마를 근데 레제가 마키마를 알아봄. 이게 약간 중요한 떡밥이죠. 그러니까 레제도 악마인데 마키마를 알아봤다는 건 결국 마키마도 악마는 맞다. 그러니까 악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악마던지 악마이던지 아니면 인간 몸에 들어가는 악마던지 뭐 아무거나 하나겠죠. 어쨌든 마키마도 악마랑 관련돼 있다. 이건 일단 중요한 떡밥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레제가 맞서 싸우려 했는데 안 된다. 천사의 악마가 바로 그냥 심판 내려버림. 그래서 레제는 결국 별거 못하고서 퇴장하게 됐는데요. 근데 레제는 죽었나? 이거는 모르기는 해요. 진짜 죽었는지 모름. 피가 철철 넘치긴 했는데요. 사실 이런 만화에서는 피가 그렇게 넘쳐도 죽진 않고 그리고 레제는 악마니까 일반인처럼 그렇게 피가 과다출혈로 죽진 않아요. 그냥 피 먹으면 부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지 않을까요? 레제도? 또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엔딩이 났는데요. 되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애니 감독이랑 애니 감독이랑 작가랑 싸웠나? 아니 애니는 왜 그렇게 해놨지? 뭔가 여운이 남진 않는데 오히려 여운이 안 남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여운이 안 남을 만큼 깔끔하게 끝났다 했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레제가 퇴장을 했는데도 레제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박수 칠 때 끝났구나, 박수 칠 때 퇴장했구나 이런 식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레제가 퇴장하고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레제가 퇴장하고 나서도 덴지의 평범한 일상이 계속해서 이어짐. 그러니까 레제가 퇴장하고서 영화가 딱 끝났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레제는 과연 죽었을까 살았을까?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덴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니까 레제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 덴지는 어쨌든 계속 살아가는구나. 덴지는 포치타한테 약속했던 자기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꿈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게 있어서 그랬던 건지 여운이 그렇게 심하게 남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깔끔하게 완결이 났다? 라는 생각이죠. 이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만족스럽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